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요즘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고운 빛깔의 단풍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산행 중 마신 한 잔의 술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숲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계절. 선선해진 날씨와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이 산마다 줄을 잇습니다. 경치와 함께 즐기는 간식은 꿀맛입니다.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 식당이나 아니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펼쳐놓은 자리에서 한 등산객이 잔 여러 개의 무언가를 따른 뒤 마십니다. 술입니다. 또 다른 등산객도 배낭에서 음식물과 함께 술을 꺼냅니다. 일부 등산객들은 산에서 술을 마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와서 막걸리 마시고 좀 놀다가 쉬었다가 가는 문화예요. 막걸리는 안 빠지고 먹습니다. 한 잔씩 하고 놀다가 그러면 또 내려가고. 하지만 음주 산행은 실족과 추락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행 중 술을 마시고 내려와 운전대를 잡는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마신 술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월별 음주 사고는 4월에 이어 10월이 5천여 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풍놀이가 많은 기간에 음주 사고가 늘어났다는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행 중 간단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산행 중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즐기기 위해 오른 산행길이 황천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음주 산행은 금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야생 진드기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올해 경북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에 사는 8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건 이달 초. 병원에 입원한 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숨을 거뒀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텃밭에 일을 나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역학적인 걸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냥 집 앞에 텃밭 작업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집 앞에 조그맣게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 드실 양만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SFTS는 야생 진드기 중 하나인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코로나19처럼 1, 2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출혈이 멈추지 않고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올 들어서만 19일까지 대구 경북 5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99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9명이 숨졌습니다. 치명률로 따지면 14.6%, 10명 중 한두 명은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것이. SFTS는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고 풀밭에는 함부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집에 돌아온 뒤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초기 증세가 코로나19와 비슷한 만큼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축제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비대면 형식으로 대체됐죠. 지역 예술인과 프리랜서, 이벤트 업체 등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900m 전 폭포 아래서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점심시간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물길 공원의 풍경과 어우러져 가을 장취가 물씬 풍깁니다. 객석도 무대도 없습니다. 2시간만 공연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깜짝 음악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리는 깜짝 음악회에 50여 개 공연팀이 참여합니다. 음향과 진행, 출연진들도 모두 지역 주민들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지역 축제 대부분이 취소되면서 안동시가 지역 예술인들이 다시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든 겁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선 참가자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가 되고 나서 그나마 언택트 행사들, 비대면 행사들을 하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숨통을 좀 트이는 정말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고 다시 이제 제 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정말 또 한번 새삼 이렇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깜짝 음악회 안동에 가면은 11월 1일까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월영교 등 안동 주요 명소에서 열립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안동 탈춤공원에서 저녁 9시까지 클래식과 국악, 트로트와 탈놀이 공연 등이 이어집니다. 그 탈춤 페스티벌을 못하게 되니까 각 그 공연계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다시 조금 그 지역 주민의 그 문화 향유도 노릴 겸 시끌벅적한 가을 축제는 아직 기대하기 힘들지만 소규모 축제들은 비대면 형식으로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무대, 비대면 작은 축제로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어묵과 호떡 등 겨울철 간식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서 음식을 먹는 탓에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재래시장. 대여섯 명이 나란히 서서 어묵과 국물을 먹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길거리 음식을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비좁은 공간 탓에 바로 옆 사람과 어깨가 닿을 정도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음식을 섭취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경로인 밀접 접촉과 비말 전파 모두 해당하는 환경인 겁니다. 이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온다 해도 역학조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다녀간 데다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8월부터 대구에선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이 시행됐는데 노점상 형태의 음식점은 이러한 법망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인허가가 돼 있는 업소는 저희가 현황 리스트라든지 업주가 사업주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는데 사실 노점 자체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리스트 자체가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붕어빵과 호떡 등 겨울철 별미, 길거리 간식이 속속 등장한 요즘 방역에 구멍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비해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만드는 행정통합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정통합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구 경북. 지방 소멸의 위기감 속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서 인구 510만 명의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통합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지난달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이 들어가는 등 행정통합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지금 제 친구들도 잘 못 구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통합돼서 일자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죠. 침체가는 시를 본다면 통합하는 게 원하고 있어요. 인구도 자꾸 줄고 경상북도가 좀 더 커지려면 통합은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불편한 교통망과 부족한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아무래도 뭐 교통적으로 뭔가 조금 더 확충된 인프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통합하면은 낫겠습니다. 서로 내 건 네 거만 챙길 거 없이 대구 경북에 함께 가면 좋겠네요. 반대로 행정통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쪽에 솔리가 하면 안 되지. 평균하게 해줘야지 그건 하려고 말이야. 도청이 안동 쪽으로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그러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통합한다는 것도 좀 이상 같고. 수도권에 맞서는 강력한 지방거점 구축을 목표로 행정통합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경북도 내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의 연구 모임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영천시 의회에서도 처음으로 의원 연구단체가 구성됐습니다. 의원별로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연구 모임을 통해 지방 소멸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을 위한 영천시의회 연구 모임이 구성됐습니다. 조창우 의원을 대표로 4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하철 영천 연장을 통해 인구 증가 및 대구 경북 통합을 앞당기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모색하여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구성 의원으로는 본의원 외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김병아 의원, 최술래 의원, 정기택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내년 9월까지 활동합니다. 활동 기간 동안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심포지엄 등을 열어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연구 주제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국토부, 기재부와 논의하여 지하철 교통망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2023년 국내 최대 규모의 영천 경마공원 개장으로 207만 명 방문에 따른 교통 수요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 모임을 시작으로 기초의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금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센병, 속칭 나병 환자는 가족은 물론 사회에서도 격리시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경주에도 이 한센인 마을이 있습니다. 강제 이주 후 방치되다시피 해서 40년간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드디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에 나섰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경주 천북 희망농원입니다. 닭을 키우는 양계장과 주택이 뒤엉켜 있습니다. 지붕은 대부분 1급 발암물질 성면이 섞인 슬레이트입니다. 양계장에서 나온 분뇨를 가라앉히는 침전조는 마을 입구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비가 올 땐 그야말로 민원의 온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관로가 경주시와 포항시민의 치수원으로 사용되는 형산강으로 통하는데요. 장마철에는 이 침전도에 물이 넘치면서 가축 분뇨가 그대로 흘러들어가 식수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데 어느 것 하나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전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참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개사하고 집을 지어줬는데 이게 전부 다 무허가입니다. 무허가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모든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 방치가 되다시피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당초 보문 쪽에 거주하고 있던 한센인들은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 사업을 이유로 1979년 이곳으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모두 당시 정부가 지어준 것들입니다. 수차례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워낙 여러 부처가 관계가 돼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일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 올 3월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국민권익위가 조정에 나섰습니다. 경주시가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한 뒤 경북도와 함께 국비를 확보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도 새로 설치하도록 한 겁니다.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도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주민들의 불평과 또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름만 희망농원으로 희망 없이 살아온 주민들. 이번에는 꼭 40년 묵은 한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청년이 농사를 지으면 1억 5천만 원을 준다. 믿겨지시나요? 농사를 지어본 적 없는 청년도 월급까지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북도와 의성군이 청년 농부를 육성하기 위한 파격 지원책을 내놨는데 도시 청년들이 농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실하우스에 딸기 잎을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700평이 넘는 딸기밭을 청년이 혼자 관리합니다. 온도 유지와 비료 공급 등 생육 관리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37살 최성호 씨는 지난 9월 4억여 원을 들여 딸기 온실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1억 5천만 원을 지원했고 2억 원은 1% 이율로 빌렸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많지만 저희는 지원을 다 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아직 딸기 수확은 안 나왔지만은 제가 많이 이때까지 받는 경험상으로는 요 정도 작황으로 되면 수확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만족감은 있는 상태죠. 취업 준비생이었던 27살 안혜원 씨도 모아둔 돈 1,000만 원으로 농장주가 됐습니다. 초년생이다 보니까 솔직히 자금력도 많이 떨어지고 제일 정착하기 솔직히 조금 힘들었고요. 그래도 여기 정부에서 이런 기농인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40세 미만 청년이 의성군에 정착해 농업교육을 받으면 시설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월급 200만 원도 받습니다. 집도 1년간 무료로 빌려줍니다. 이 같은 파격 지원에 도시청년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6주 이론 교육과 최소 1년 이상 실습 교육을 받으면 지원금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과 보조금을 합쳐서 한 3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이 공동 브랜드 개발 그리고 또 유통 마케팅을 통한 판로 확대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농업기술에 획기적인 청년 지원책이 더해지면서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 운영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이동형 음압기와 공조 설비 등 다양한 의료 장비를 갖추고 호흡기, 발열 환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10월 안으로 경주 한빛아동병원과 봉화해성병원 등 6곳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고 이를 연말까지 26곳, 내년엔 52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무단횡단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이 보행 사망자로 지난 한 해 보행 사망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찰은 무단횡단이 잦은 도로 주변에 순찰차를 두고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 다발 지역에 방지시설과 LED 표지판을 설치하고 횡단 길이가 긴 도로는 건너는 시간을 늘리는 등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